안녕하세요. 류쌤의 쉽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의 아들 유리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은 삼국사기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은 졸본으로 도망치기 전 예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씨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아로부터 금화의 아들 대소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주몽은 친구들과 함께 졸본으로 도망쳤습니다. 주몽이 떠난 후 예씨는 기원전 38년 아들 유리를 낳았습니다. 유리는 어릴 적부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하루는 참새를 잡으려다 실수로 물을 깃는 여인의 물동이를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유리에게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 되먹지 못했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리는 자신의 어머니인 예씨 부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씨 부인은 유리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남쪽 지방으로 도피하여 나라를 세웠다. 네 아버지가 떠날 때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나의 유물을 칠각형 돌 위에 있는 소나무 밑에 숨겨놓을 테니 찾아서 오라고 말해주시오 라고 말하셨다. 그 말을 들은 유리는 그날부터 유물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산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끝내 유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가 집 마루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위 틈 속에 끼어 있는 금속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고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유리는 칠각형 모양의 주춧돌에서 유물을 찾았습니다. 그 유물은 바로 부러진 칼 조각이었습니다. 기원전 19년 4월 유리는 어머니와 함께 그 칼 조각을 들고 고구려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주몽을 만나게 되었고 칼 조각을 맞춰본 후 주몽은 유리를 태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 조정은 두 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주몽의 편을 들어 유리의 태자 책봉에 찬성한 유리파와 소선호의 아들을 지지한 소선호파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계류부와 나머지 네 부족을 장악한 주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소선호파는 결국 남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졸본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소선호를 따라 떠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유리는 다무루 송량의 첫째 딸을 왕으로 맞이하여 지지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송량의 첫째 딸은 시집온 이듬해 10월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송량의 둘째 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국 공신들의 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유리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 변방의 선비족은 계속해서 고구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리왕은 고구려의 명장 부분노에게 군사를 주어 선비족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선비족을 토벌한 유리왕은 왕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무렵 고구려는 동부여와도 계속된 전쟁을 하였습니다. 대소는 이전부터 고구려를 적대시하여 계속해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은 대소는 유리왕 14년 화친을 제의하고 인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유리왕은 자신의 맏아들 도절을 부여의 인질로 보내면서 화친에 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경론자와 도절의 반대로 화친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대소는 다시 5만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동부여군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계속되는 동부여의 침략에 겁을 먹은 유리왕은 동부여의 대소와 화친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경론자들은 계속해서 화친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화친에 반대하는 강경론자와 여러 신하들을 죽이기 위해 교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교시는 제사에 쓸 돼지를 말하는데 유리왕은 일부러 돼지를 풀어주고
강경론자의 대표격인 탕리와 사비에게 돼지를 잡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탕리와 사비는 돼지를 잡은 후 돼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돼지 다리에 있는 힘줄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쓸 돼지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유리는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교시 사건 이후 유리왕은 중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에게 그 원인을 물어보니 무당은 억울하게 죽은 탕리와 사비의 영혼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왕은 그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얼마 뒤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1월 유리왕의 태자 도절이 죽었습니다. 도절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동부여와 화친의 강경론자인 도절 또한 화친에 반대하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선호의 세력이 남쪽으로 떠난 일뿐만 아니라 교시 사건 그리고 태자의 죽음으로 인해 졸본성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민심은 점차 유리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왕은 졸본을 떠나 위나암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나암으로 천도한 후 유리왕은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자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협보 등의 개국 공신들은 사냥을 그만두고 정사를 돌봐야 된다고 유리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왕은 오히려 그들을 귀양분했습니다. 이렇게 유리왕은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는 신하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태자 도절이 죽은 후 둘째 아들 해명이 태자에 책봉되었습니다. 해명은 힘이 세고 용감하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천도 이후에도 졸본성에 남아 그곳의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어느 날 황룡국의 왕이 해명이 힘이 세고 총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활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해명은 활을 꺾으면서 내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약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리왕은 해명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평소 아들 해명의 용맹함에 불안을 떤 유리왕은 기어코 아들 2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고구려에 이 같은 혼란이 있었으나 동부여 또한 대소와 그의 6 형제들의 치열한 정권 다툼을 벌여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리왕은 신나라 왕망의 침략을 물리치고 고구려현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렇게 말년에는 영토 확장에 매진하다 5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